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또 안 찍으려고 하다가 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란 말 되게 매체에서도 많이 쓰고 물가가 직접적으로 오르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팽창이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우리의 노동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노동이 의미가 없고 물건은 계속 비싸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지금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그런 거겠죠. 음, 뭐 동기부여 같은 거 많이 보면 노력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노력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했던 상상인데 요즘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40년 전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 어떤 과는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어떤 과는 또 그냥 40년 전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40년 전에 배웠던 사람들 그 1년마다 계속 하나의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원들을. 그러면은 그 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또 이미 시장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기보단요, 인간이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20만큼의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요, 이런 거죠. 학교가 다들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려워져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요. 자연은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노력의 반대는 뭘까요? 게으름이겠죠. 게으름을 다들 죄악시하지만요. 그럼 게으른 인간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왜 게으른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음, 계속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의 장점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보다 조금 더의 윗세대 분들과 저를 포함한 제 조금 아랫세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은 요즘 정말 대학 가는 등급이 대학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예전에 사람들은 공부 더 잘했는데 한 5년 전, 10년 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아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더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학교도 원래는 3등급 초반대는 나와야 수능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많이 컷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컷은 더 낮아지면은 이거 완전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노력이 과열해서요. 노력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게을러질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저도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쏟아붓는 노력이 다들 노력해버리면 제 역량보다 더 저를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채찍질을 해야 하고 제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전체는 개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누워서 가만히 게으름의 미학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있었어요. 게으름이 좋은 게 뭘까요? 정말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갑자기 문득문득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저의 반골 성향을 조금 눈치채신 건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임 사람들이랑 약간 뭐랄까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 근데 그런가 봐요. 진짜 제가 말하는 거에 그런 게 느껴지나 봐요. 저희 그런 반항적인 면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청개구리였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하고 싶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치가 자꾸 없다 하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음, 되게 보편적이진 않죠.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면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많이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고 또 그런 분들 거를 몇몇 개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자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데요. 그래도 저랑 비슷한 느낌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제가 창의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런 걸 해봤습니다. 작가라는 거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검색해봤어요. 꽤 많이 사람을 구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라 하면 자고로 창의는 자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서 앉아서 글을 써야 되고 또 제가 한 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제가 그런 능력으로서 필요 없다는 거겠죠? 음. 어제는 또 워렌 버핏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 되게 칼 구스타프 융이 하는 얘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기분이 좋아지는 걸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 기분이 좋아지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뭘 하면 좋아지는지. 뭐 물론 요즘 계속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기분이 우울하지가 않으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진짜로. 저는 창작 활동을 하려면은 계속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기분이 엄청 모르겠어요. 또 글을 며칠 동안 썼는데 글이 엄청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쓰는 내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그걸 좀 쓰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후련하고요. 그리고 그걸 좀 하고 나니까 지금 또 그걸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금세 사라지네요. 이렇게 저는 스스로 끈기가 없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저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 휘발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금방 날아가고 금방 변하고 또 금방 좋아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금방 실증을 내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보다는 내가 지금 뭘 제일 싫어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음,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저는 구조주의를 진짜 싫어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도
어느 정도 위계 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뭐랄까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제가 경험했던 리더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음,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고, 그런데 또 사람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결국 제가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저는 그래요. 물론 하기 싫은 일을 꾹 참고 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그게 자기한테 기분이 딱히 나쁘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걸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기에 대한 잘못된 주입식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리는데도 그냥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그걸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끈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표면적으로 엄청 게으른 사람이지만 저 스스로를 끈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끈기 있게 계속 할까? 그리고 저의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화학적 성질이 있나 봐요, 사람이. 그 영향은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돈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여러 가지 체험, 무료로 할 수 있는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한 시스템 내에 갇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이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의 능력은 공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저에게 예전에 면접관님이 제 강점이 공감과 이해 능력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공감 안 하냐라는 면접관님에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저는 공감 능력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어떤 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그렇게 말하셨던 분, 그거는 본인 관점이죠. 본인의 생각에 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와 존중과 공감, 이 본인이 제 것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저랑 돈으로 아무리 쳐 발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제 그런 가치에 대해서 파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많은 휴머니즘을 갖고 있어요. 휴머니즘이 근데 또 막 그렇게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따뜻함도 필요하고, 어, 어느 정도 차가운 것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딱 즐겁게 살려면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느끼는 자본주의가 저에게는 정말 차갑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더 휴머니즘이 올라가는 거겠죠. 음,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가진 재능을 재화로 바꾸려면은, 음, 진짜 진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고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뭘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저는 그럼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봉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요. 왜냐면 그 제가 자발적인 봉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봉사가 아니라 그네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다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주의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야겠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결점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 실수는 엄청나게 큰 거고 대단해 보이고 막 고쳐야 할 것이고, 근데 당신도 똑같거든요. 당신도 그냥 삶에 의해서 몇 가지 스킬이 좀 생긴 것 뿐이지, 뭐 당신도 그게 그렇게 크게 아랫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뭐 엄청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거 알겠어요. 잘하는 거 인정하고 맞는데 당신도 실수하고 때로는 비판을 좀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어른들 맨날, 그러니까 맨날 MG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무튼 근데 상황은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빨리 알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또 소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뭘 사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오히려 사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아예 뭐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그 양말 누가 공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또 자기 하루를 희생해서 만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그냥 조금 쓰고 버리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단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고요? 이런 생각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난 내가 기분 좋아지는 대로 다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가치가 지금 사회 기준이랑 맞지 않다고 해서요, 본인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과소비 하셔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다들? 네? 물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고, 이게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했을 때 한참 저는 물 아껴 쓰기 딱히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물 아무리 아껴봤자 승리 같은 애가 그냥 여자들 데리고 수영장 풀파티 한 번 해버리면 제가 평생 아껴도 물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데 왜 저 같은 인간한테 물 아끼라고 난리칩니까? 그러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냐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전 재밌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꾸 이래요. 아무튼 뭔가 누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르치고요, 이렇게 저기가 좋다 이렇게 사람 다 따라가면은 저는 자꾸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거 보고 싶고, 이런 이상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작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 목에
그러니까 애기들 감기약 먹을 때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아시죠?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사회에 적응하고 뭐 그런 거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기 싫죠? 저 예전에 저한테 너는 그냥 줌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어르신이 스님을 하라고요. 진짜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보다 제가 뭐 빡빡이 하고 뭐 승복이라도 입고 있으면은 제가 자기 고민 얘기하겠죠.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런 하기 싫어요. 또 스님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것도 투성입니다. 유튜브는 왜 할까요? 이건 재밌는데. 뭐가 재밌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재밌는 건지. 그래도 다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를 봐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뭐 딱히 댓글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말고는.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또 되게 이상한 건요. 제가 보면은 되게 평범하게 보이잖아요. 뭐 무슨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고스족 코스프레를 하고 막 그런 완전 비주류 있죠. 메탈 뭐 그런 거 하시고 또 그런 건 또 싫어요. 어찌 보면 제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음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참. 오늘 기분은 쏘쏘입니다. 아무튼 또 내일 봬요.